일단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상당히 뉴스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발 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장중에 반응이 많고 또 하나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역대 한 5번째로 빠르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게 앞서 말했던 이제 약간 의도된 경기 침체.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거는 10년물 금리를 내리게 만드는 하락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 환경을 만들어서 미국을 좀 더 이제 향후에 경제를 더 크게 부흥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금리를 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경기 침체밖에 없는 겁니다. 경기를 다운시켜서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 연준이 실제 단기 금리까지 내리게 되는 뭐 그걸 원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둘 다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그 세븐 중에서도 이제 관세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 있죠. 특히 애플이 이제 그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오다 보니까 애플은 연관성이 크고 뭐 또한 아마존도 이제 리테일 부분은 좀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는 테슬라 말고 테슬라까지도 좀 있지만 그 말고는 영향은 크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고 다만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죠. 이게 둔화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 둔화되는 건 없어요. 없는데 실제 명확하게 돈을 막 AI를 통해서 돈을 막 버는 그런 거는 지금 못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 계속 억누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아직까지 투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뉘앙스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반은 해결이 되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2026년까지는 줄일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빨리 돈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소위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그것만큼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보통 주식이 이제 그러니까 빨리 올라갈 때는 성장률이 이제 빠르게 이제 가속화될 때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속화돼서 올라가는 건데 그게 둔화되니까 이제 주식이 주춤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크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는 약간 가치주 개념으로 조금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투자는 많이 했는데 수익을 못 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아직까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뭐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제 수익화되는 부분이 아직 눈에 띄게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가장 먼저 이제 힘이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메타가 그 기대감이 가장 컸다가 시장 조정받으니까 좀 힘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화된다면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히 이제 그걸 수익화하는 데에서 뭐 메타가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뭐 이런 쪽이 빨리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화만 보여준다면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장은 그 부분을 반영을 빨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테크가 유리한 거는 그 나중에도 이제 결국 만약 이제 경기 둔화 내지 심하면 침체가 간다 그러면 가장 그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은 그 캐시가 현금 보유가 많냐 적냐죠. 그래서 이번 만약 침체로 갈 때 작은 회사들은 좀 힘들어지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보시면은 특히 그 현금 흐름이 안 좋다 조금 작은 회사들이 그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주가가 완전히 급락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 많이 불안하니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건전한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빅텍 같은 경우는 뭐 현금이 넘쳐나죠. 엄청 많은 현금을 들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빅텍이 가장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투자할 또 인수 대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제 시장 조정받을 때 뭐 알게 모르게 그 방어 섹터, 방어주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요. 디펜시브 쪽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험 업종.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보험업이 국내랑 다르게 거의 다 소비자한테 전가를 합니다. 보험 가입자한테 보험 인상분을 다 전가를 하고, 특히 자동차 보험 미국에 이제 보시면은 막 1년에 뭐 몇천 달러씩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보험료도 다 전가를 하고, 그래서 수익으로 다 보전이 되고, 또 주택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번 화재 난 것도 이번에 다 보험료를 한 30% 이상 인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모기지 대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은 모기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다 가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지금 보면 보험주들이 뭐 올스테이트든 루트든 뭐 이런 데가 다 주가가 좋고, 그다음에 방어주 중에는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것도 뭐 상당히 흐름이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걔들이 좋아서 막 올라간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쪽이 좀 밀려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트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쪽도 담게 되는, 방어적으로 좀 담게 되면서 주가가 그렇다고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현금까지 포함해서 비중을 이제 뭐 최대 현금을 한 20%, 그다음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한 50%. 왜냐하면 개인을 상대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비중을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빅텍 비중이 생각보다 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50%, 그다음 방어 섹터인 이제 필수 소비재 쪽으로 뭐 20에서 30%뭐 이렇게 나누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현금 비중도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최대 20까지는 안 가더라도, 왜냐면 S&P 500이 조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틀 동안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실제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살짝의 반등인지는 좀 지켜봐야 돼서, 이 비중을 그대로 좀 가져가는 거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죠. 근데 그걸 잘 못하겠다, 솔직히. 빅테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필수 소비재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되게 재미없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그러면은 현금으로 비중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관세 때문에 뭐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60에서 70% 정도는 이제 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00% 전가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주가가 실적 발표할 때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계속적으로 그 상황이 이어지면은 계속 가격 부분을 이제 전가를 좀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대비 안전한 거지, 막 이 종목이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포트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트코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 회원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회원비의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회비를 인상했죠. 회비 인상한 거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1000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그런 회사는 또 약간의 이제 중상 그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회원 이탈도 없고 소비에 대한 그 둔화도 좀 없는 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 가장 뭐 그나마 괜찮고, 현금이 100% 있는 상태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거는 뭐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회사는 엔비디아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좀 사고, 빅텍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쪽은 어느 정도 나눠서 조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올라갈 때 말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뭐 조정을 좀 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서 포트를 채우는 것도 나쁘진 않고, 방어 섹터는 뭐 단기간에 좀 채워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보험주부터 해서 실제 그걸 바벨 전략처럼 양쪽을 가져가는 전략을 쓴다면은 방어주는 조금 빨리 채워도 될 것 같고요. 빅텍은 천천히 채워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드딥이 대부분 이제 특히 미국 주식에서는 최근에 거의 다 뭐 잘 맞아 들어갔죠. 들어가면은 거의 다 이제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이제 박앤세일 구간이 만약 진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중간에 잠깐 뭐 팬데믹 때도 잠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정부가 돈을 무지하게 빨리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됐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져서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죠.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금리를 인위적으로 이제 그걸 내리려면은 침체가 온 다음에 패드는 내릴 거고, 그렇다고 정부가 막 돈을 풀 가능성은 적다 보니까 그 팬데믹 때 주가가 조정이 많이 왔을 때 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과거에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하면 사고 나서 그게 이제 저점이 아닌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기 전에 이게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방향인지, 그래서 만약 싸게 사더라도 옛날처럼 한 번에 뭔가를 다 사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심리적인 것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 투자자가 이렇게 되게 뉴스든 모든 곳에서 이제 비관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바닥인 경우가 많고,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아주 비관적이진 않거든요. 상황이 아주 비관적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럽도 그렇고 아직 뭐 국내 시장은 오히려 강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탐리 같은 경우도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그래도 이제 연말까지 해서 또 괜찮다, 뭐 좀 낮추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완전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때 가장 큰 거는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이제 소위 앞서 개인들이 손절을 하거나 버티면 이긴다는 시각들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짜 크게 이 사람들마저 공포로 이제 팔게 될 때, 그러면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가 아마 가장 큰 폭의 하락에 있을 때 바닥일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일단 앞서 말했던 이제 금리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달러가 다시 조금 강세로 이제 움직일 때, 그거는 뭐 좀 추세를 좀 보긴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뒤늦은 감이 없기는 하지만 그럴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연준이 실제 금리를 급하게 내릴 때, 그때는 완전 바닥일 가능성이 높죠. 얼마나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내리겠습니까? 그럼 내리면 시장이 이제 돈이 풀리면서 주식 시장은 그걸 좀 선반영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연준이 아직 금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라고 상황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이, 제가 이제 이때까지 뭐 조정에 대한 불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절대 시장을 떠나면은 다 팔고 나가면 안 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시장은 늘 갑자기 올라오잖아요. 반등도 이제 어느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팔게 되면, 소위 떠나게 되면은 반등을 올라오는 그걸 다 이제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상당히 길게 뭔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되게 짧은 순간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참여를 못하면 그 한 해, 소위 뭐 농사라 그러죠. 그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 고점에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완전히 다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소위 그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